안녕하십니까. 오메전라도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민지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광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4명이 발생했습니다. TCS와 성인 오락실 관련 자가격리자 중에 계속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특히 어제는 서울의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3명은 지금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 순천향대병원의 접촉자와 지금 접촉을 한 확진자고요. 네. 이 3명 중 2명은 또 광주 한 종합병원의 직원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또 병원발 집단 감염이 또 나오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4명이 나왔는데 이 중에 또 2명은 명절에 또 타지를 방문했던 70대 노 부부가 또 확진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명절도 있고 그래서 이 타지 확진자와 접촉된 사례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비수도권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해서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조정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좀 자세하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밤 10시였던 제한 시간이 있었죠. 근데 이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가 됐습니다. 비수도권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영업 금지였던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는 영업이 허용이 되고요. 교회라든가 여기서도 대면 예배 그리고 스포츠 관람도요. 좌석수 30% 이내로 다시 허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면회가 금지됐던 노인 요양시설도 비접촉 면회로 다시 허용이 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가 됩니다. 다만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이제 가능해졌고요. 또 오늘부터 직계 가족끼리는 식당 등 다중 이용 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백신 관련해서 일정이 이번에 나왔죠. 1분기 일정 나왔는데 이것도 좀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맨 먼저 맞으실 분들이 기존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와 또 직원 가운데 고령층 우선 접촉해서 65세 미만 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7만 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오는 26일부터 국내 첫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3월 초부터는 파이자가 들어와서 역시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616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메전라도 함께 하시면서 시청 소감, 또 여러분이 명절 동안 또 얼마나 재밌는 사연들이 많았겠어요. 그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명절은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긴 연휴 동안 명절 증후군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긴 연휴 동안 갔다가 월요일에 오면은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겨내볼까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또 박지선 리포터가 소개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박지선 리포터 나와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명절 연휴 재미나게 보내셨나요? 사실 코로나19가 함께하는 이번 설의 모습은 확실히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명절로 인한 또 스트레스, 여러 차례 다 겹치다 보니 답답하고 우울하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힐링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찾아온 이곳은 장성에 위치한 한 카페인데요. 자,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힐링 방법, 바로 불멍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자, 요즘 뭐 특별한 힐링 방법이라고 해서 불멍, 숨멍, 물멍이 인기라고 하는데, 자,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간단합니다. 불 보고 멍 때리기, 숲 보고 멍 때리기, 물 보고 멍 때리기. 자, 그런데 독특한 곳 이곳은 장성이에요. 물은 없고 불멍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카페란 말이죠. 사장님 만나서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굉장히 장성에 운치 좋게 이 카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유는 바로 불멍 때문이거든요. 네네. 이곳에서 불멍이 가능한 거 맞아요? 저희 카페는 다른 카페와 다르게 불멍을 즐길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요? 어디예요? 제 눈엔 안 보이는데? 그러면 저희가 불멍할 수 있는 곳을 안내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디 또 특별한 구역에다가 불멍존을 저를 위해서 이렇게 딱 마련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 불멍 굉장히 좀 요즘 대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또 멍 때리기의 매력을 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자, 혹시 이 여러 가지 뭐 멍 때리기가 있는데 이 불멍을 기획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곳은 카페잖아요. 저희가 이제 음료와 디저트 이외에 새로운 컨텐츠를 좀 제공을 많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겨울엔 어떤 게 어울릴까 했을 때 불멍, 이렇게 불에 옆에 앉으셔가지고 불을 보면서 시간을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따로 불멍을 따로 제공하게 되어드렸어요.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좋다. 어머, 여기에 딱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 야, 이 뭔가 느낌 좋은 화로와 이 예쁜 의자와 쌓여있는 장작이, 어머, 옆으로 좀 와주세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이 모습을 보기만 해도 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것만이 줄 수 있는 이 감성과 이 feel. 너무 좋다. 더구나 지금처럼 이렇게 찬바람 불 때는 이런 거 너무 좋거든요. 아니 근데 요즘 뭐 이렇게 불멍, 순멍, 물멍 이런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꼭 이렇게 불멍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불멍 같은 경우 요새는 따로 글램핑장, 캠핑장 같은 경우가 되게 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나만의 캠핑장 같은 분위기를 내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불멍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네요.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뭐 이제 차와 뭐 음료도 즐기고 카페 자체적으로 또 즐기고 이렇게 또 특별한 아이템을 이렇게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쌓아만 두시면 아쉬워요. 예, 왔으니까 불멍을 즐겨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어머, 야 우리 멋진 사장님 주머니에서 이렇게 목장갑이 나오니 느낌이 또 그조차도 색다릅니다. 야 이런 거 너무 좋다. 아니 장작은 뭐 이렇게 넣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장작은 우선은 불을 잘 붙어야 되니까 밑에 같은 경우에는 잘 딱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불이 붙을 수 있게 해주고요. 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릴 때 했던 캠프파이어처럼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모서리청을 올려가지고 약간 어릴 때 우리 수학여행 갔을 때 느낌처럼 많이 제가 연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머 이 사장님 뭘 좀 아신다. 감성 있는 남자. 그렇죠. 이 나무가 타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어렸을 때 캠프파이어 했던 그 느낌 그걸 또 살리고자 이 장작도 그 모습을 갖추는군요.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불멍의 매력은? 요새 코로나 시국에 본인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여행은 가기 어렵고 그래도 카페도 가기 어려운데 이런 조그만 공간에서 본인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불을 보면서 어떤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하는 게 가장 불멍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 맞습니다. 요즘 진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 공통적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예. 여러 가지 잡념과 복잡했던 이 속을 진짜 그냥 단순하게 달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불을 쫙 멋지게 피어오르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파주의보와 함께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거 지금 불 지필 수 있나요? 저희가 이런 강풍이 불 때는 고객님들에게 오셨을 때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안전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권유해드리지가 않고 있고 오늘 같은 날씨에도 최대한 저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프라이빗하고 좀 더 안전한 구역으로 따로 불멍을 준비를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이곳이 명당이기는 하지만 자 조금 안전한 구역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 화로 그대로 다시 안전한 구역에서 불을 제대로 피워가지고 잠시 후에 그 멋진 모습 불멍의 매력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만나요. 옮기시죠. 가시죠. 바람 없는 곳으로. 진짜 이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네.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받고 또 그 네. 타닥타닥 이 소리가 또 마음에 조금 안정감을 주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불멍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집안에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야외에서 해야 됩니다. 안전한 곳에서 해야 되고 저도 연휴 첫날 네. 민박 가가지고 불멍하고 왔거든요. 오. 예. 그것만이 주는 어떤 그 명상의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예,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평소에 전화를 안 하게 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희한하대. 반대시네요. 보통 생각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데 생각이 글쎄요, 많아지시나 봐요. 저는 많아졌어요. 좀 센치해졌고. 네. 아니 근데 그런 게 좀 생각을 네. 덜어내는 이런 것들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힐링이 아닌가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활활 타고 있는 불멍 현장 여러분들께 연결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도 다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네. 올해 새해 목표 독서, 다이어트, 설날부터 시작하겠다.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설 지났으니까. 아니 그래서 네. 제가 운동은 시작을 했어요. 오. 근데 독서는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처럼 네. 마음을 다잡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 자극이 될 만한 네.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우리 지역의 독서왕인데요. 네. 무려 책을 1000권을 읽은 1000권. 네. 1000권을 읽은 몇 년에 걸쳐서 읽었나? 어린이 독서왕이었고 아이고.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서우 어린이 박성관 아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많이 떨릴 것 같아요, 우리 서우 어린이가. 서우 어린이는 1000권을 다 읽었어요. 네. 오. 1000권을 읽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쵸. 물론 뭐 그림책도 있고 지금 6살이기 때문에 네. 긴 글을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책을 읽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 네. 1000권 읽기 달성이 쉽지만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서우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했고 옆에서 이제 저희 가족들의 관심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주위에서 많이 좀 도와주고 관심을 좀 가져줘야죠. 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또 긴 시간 동안 읽은 게 아니에요. 작년 9월부터 이제 참여를 해서 이야. 6개월도 채 안 돼서 이제 1000권을 읽은 건데 네. 그럼 도대체 하루에 몇 권을 읽어야 되는 건가요? 서우가 하루에 1000권 읽기 그 도전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꾸준히 독서는 했었고요. 이 도전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하루에 10권 이상씩 꾸준히 읽었습니다. 이게 10권이 이거 이렇게 재밌습니다.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네. 이거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네. 이제 본인 모습이 지금 TV 나오니까 지금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야 지금. 계속해서 나 나온다 막 이러잖아 지금. 우리 오빠. 아까 우리 오빠. 오빠도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하루에 그림책을 그래도 한 10수권 이상은 읽어야 되는 양인데 6개월 네. 만에 하려면 어떤 식으로 읽은 겁니까? 서우가 그 완벽히 한글을 아직 다 배우지는 못했어요. 네. 이제 책을 통해서 글을 눈으로 익힌 것 같아요. 네. 본인 스스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또박또박 이렇게 읽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아이 입장에서는 애 엄마나 그래서 그리고 오빠가 이렇게 재미있게 읽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서 예, 읽어주기도 하고 네. 본인이 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좀 네. 읽기도 하고 예, 또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아까 그러던데 뭐 요즘에는 어플도 사용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예. 요즘 잘 돼 있어서 책에 보면은 QR 코드가 전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부모님들이 힘들거나 아이들이 책 독서가 힘들 경우에는 그 핸드폰으로 QR 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된 음성이 책을 읽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저도 그럴 걸 그랬어요. 책 읽어 이러지 말고 네. QR 코드를 찍어주고 그냥 들어 이럴 걸 그랬어요. 아니 진짜 이 5살, 6살 정도 되는 친구들은 사실 한글을 완전히 깨우치기 전이라 그렇죠. 책을 읽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듣기로는 서우 양이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옆에서 책을 그만 읽어라 할 정도로 밥 먹을 때도 책을 읽었다고 들었어요. 서우 양 사실인가요 이게? 네. 밥 먹을 때도 네. 밥 먹으면 더 하는데.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책 읽는 거예요? 그건 아니구나. 같이 겸사겸사. 멀티가 되는 거구나 지금에는. 네. 지금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자기가 지금 모습이 나오니까. 지금 서우 모습이 지금 방송을 나가고 있는 게 네. 엄마도 보고 있고 맞아요. 오빠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게 서구에서 진행하는 우리 아이 취약전 1000권 읽기 이 프로젝트로 시작하게 된 건데 네네.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오빠랑도 같이 했겠네요. 오빠 보고 했다고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서우 오빠도 그 독서를 많이 했었고요. 네. 그 오빠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우와 다르게 이거 오빠. 다른 또 과정이 또 있었어요. 네. 예, 그 월계관 코스라고 해서 그 일정량 이상을 달성을 하면은 학교에서도 이렇게 상을 주는 맞아요. 예, 뭐 독서 마라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네 독서 마라톤도 예, 완주해가지고 예, 네. 상을 받았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상 받은 것도 나온다. 네, 상 받는 것도 나오고 서우랑 오빠랑.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서우가 지금 1000권의 책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독서왕 서우양에게 우리가 부탁을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이때까지 읽은 책 중에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만한 책, 가장 재밌은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미리 했었는데. 우리 서우 어린이가 추천해주는 네,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책 네. 뭔가요? 애정하는. 이겁니까?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서우 어린이가. 책 제목. 책 제목은 책 읽는 검인데 네. 네. 거기 안에서 곰이 걸어가다가 책을 발견해가지고 그 책을 펼쳐봤는데 네. 거기에 자기랑 똑같은 곰이 있었는데 네. 그 책 주인을 찾아서 네. 그 주인한테 책 읽는 법을 알려달라고 한다고 했어요. 야, 그 책을 지금 표지만 보고 지금 전체적인 줄거리 그냥 스토리를 딱 말해준 거예요. 네.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많이 읽었는데. 동물이잖아요. 네. 네. 곰. 동물도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구나 어린 서우가 보고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자체를 저희 집에도 있지만 그 도서관에서 대여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서우가 가장 좀 많이 접했던 책이고 예,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책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서우 또래 학부모님들이 이제 활활 타오릅니다. 네. 서우가 1000권을 읽었대. 너네들 뭐 하는 거니? 근데 저 부모님은 어떻게 저 1000권을 다 이렇게 집에 1000권이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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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위험하네. 네. 어떡해. 네. 네. 물론 1000권이 없죠. 애 엄마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네. 광주에 있는 뭐 도서관은 안 다닌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책을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고 또 같이 독서도 하고 그리고 도서관이라고 하면 좀 딱딱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 네. 입장에서도 그렇고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도서관에서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도서관 옆에 보면 뭐 이렇게 운동장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아이들 놀이터도 있고 예, 그런 시설들을 먼저 접하게 해줬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배고프면 간식도 사 먹고 아. 그리고 예, 도서관 안에서 이렇게 책도 볼 수 있다. 아이들에게 뭐 거부감 없이 처음에 접근을 좀 시켜줬습니다. 여기는 부모가 조금 조급증에 네. 책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밀어붙이시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네. 즐길 수 있게 좀 만들어줬군요. 네. 그 집에서도 저희가 책은 읽는 것만 다가 아니다. 책으로 이렇게 놀이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책으로 탑쌓기 놀이, 책으로 길 만들기 놀이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뭐 좀 더 거부감 없이 이제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게 저희가 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그렇게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고 계세요. 책을 읽어야 된다. 어렸을 때 많이 읽어야 된다. 근데 첫째 아이도 그렇고 지금 서아도 그렇고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잖아요. 네. 저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고 나서 달라진 부분들이 있나요, 실제로? 네, 그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해진 것 같아요. 네, 자기가 그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말이나 이거 그림 오빠 나다. 이런 것들도 예전과 다르게 제가 좀 답변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아이들 그 머릿속에 그런 상상력도 있구나. 저희도 참 아이들 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 네. 느끼고 예, 좀 감동받은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 6개월 만에 1000권을 읽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수치상으로 지금 숫자를 보여드렸는데 네. 그 이전에 사진을 보니까 쭉 그런 환경을 만들어 온 거예요, 지금. 네. 같이 즐기고 또 아빠도 엄마도 같이 책을 읽고 이렇게 예. 이러니까 지금 생방송인데도 지금 전혀 떨어하지 않고 있어요. 네, 지금 너무 신났어요. 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또 책을 더 읽을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이 읽을 거예요? 이만큼요. 이만큼. 그만큼 많이. 동그요. 이야. 그럼 이렇게 이만큼 책을 많이 읽는 서우 양의 꿈도 궁금해요. 꿈도 궁금하네요. 서우는 꿈이 뭐예요? 발레리나 선도요. 발레리나. 그래서 오늘 옷을 이렇게 입고 온 거예요. 어머다. 발레리나복으로. 아, 너무 예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하지만은 그 방법을 잘 몰랐는데 네. 명목적으로 우리가 밀어붙이식 책을 읽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조금은 좀 즐기면서 우리 부모님 생각보다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오늘 예 저희가 좀 많이 걸 느꼈고요. 저희도 책 한 권씩 빨리 잡아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날 지나고 났더니 이제 개학이 코앞이에요. 그래서 이 맞습니다. 개학 준비를 앞두고 많은 학교들이 분주한데 그중에서도 이 전남의 학교들이 굉장히 분주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유학생들을 맞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유학생들인지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천태 초등학교로 갔습니다. 방학이라 횡하죠,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 학생 수가 좀 줄어들어가지고요. 맞아요. 네. 방학인데 누가 왔어요? 네. 농촌 유학 학생들 농가 방문가 학교 견학하러 왔어요. 아, 견학하러 오셨구나. 어디에서 유학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어? 서울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있군요.
네,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서 교육 활동을 직접 체험을 해보는 건가 봐요. 이야,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교육청에서 먼저 설문조사로 이런 이제 유학 프로그램이 있다, 뭐 관심이 있냐, 뭐 자녀가 있으면 보낼 계획이 있냐 이런 걸 한번 물어봤었어요. 저도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곳에서 이제 본교 출신, 지금은 폐교가 됐지만 그런 추억이 저는 있거든요. 시골에서 이렇게 산으로 둘러다니고 또 친구들과 되게 뭐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구슬치기도 하고 또 말뚝박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추억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지역마다 학생들을 좀 받는군요. 아, 유학을 오기 전에 이렇게 견학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맞지? 3월 전에? 예. 이거는 3월 전에 가능할까? 아이는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이거 뭐예요? 아니, 골프 연습장 돼 있는 거예요? 와. 단체로 할 때는 저희가 캠퍼스가 오는데. 스포츠도 할 수 있고 세상에 1대1 개별화 수업에 친환경, 식자재 기르는 것도 하고 요리 수업도 하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요. 프로젝트라고 해서 수영, 스키, 바이올린 이거를 개인별로 마스터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고요. 또 코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코딩부터 드론까지. 서울학교하고 시골학교하고 시골은 자연을 느낄 수 있는데 서울은 자연을 안 느끼고 그냥 공부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정현이 얼굴 표정이 공부에 지친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동을 합니다. 아, 여긴 뭔가요? 농산어촌 유학을 오게 될 유학생들이 지낼 농가인데요. 부모님들하고 유학생들에게 농가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학생 홈스테이네요. 정연아, 너 맛있는 밥을 해주실 예쁘게 카페 형태가 있네요. 이야. 그 중에서도 농가형. 네. 1층에가 이제 그 컴퓨터 있고 선생님은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 집이 어디가 좋아 너? 집도 좋은데. 1층에? 여기 1층 사원가 본데? 가족형보다 엄마랑은 계속 이제 같이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따로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이랑 사회성 어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정연이가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홈스테이형으로 농가형을 선택했습니다. 애들이 여기 있는 동안에는 후회 없이 그러니까 제가 잘 케어해서 이제 자기가 성장했을 때 어른이 됐을 때 여기 생활이 너무 좋았다 그럴 만한 생각을 갖도록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고 있죠. 네, 안전이 정말 중요하죠. 아, 이게 어린 시절의 시골 체험은 떨어지면 크게 추억으로 남아요. 약간 무서울 것 같은데 한번 있어보고 싶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재밌게 놀고 싶어요. 저희 6학년 이제 학생이 한 명밖에 아니에요. 근데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런 농산어촌 유학을 통해서 작은 학교들의 활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갈수록 이제 학생 수들은 적어지는데 우리 농산어촌 학교들이 저렇게 경쟁력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학교가 크고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네. 어떤 형태의 질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교육청이 거기에 좀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맞아요. 코딩도 하고 뭐 드론도 하고 뭐 스포츠 뭐 골프부터 뭐 수영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아이들한테는 뭐 천국 같은 곳이겠네요. 네, 그래도 6학년이라고 해도 이제 초등학생이면 아직은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들과 떨어져서 산다는 게 사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돌봐주시는 어머님이 요리 연구가의 어머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아마 6개월 뒤에는 아마 살이 건강해져서. 포동포동 올라있고 건강해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보신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한 명밖에 없어서 네. 그 친구도 이제 전학을 갈까 생각 중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오게 돼서 전학을 이제 미루고
또 그 친구가 또 이제 같이 수업을 좀 받게 됐다고 하는군요. 이게 또 시골 초등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 유학생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은 경북 예천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벌써 이른 봄맞이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싱싱하고 아삭아삭한 이 쌈채소로 만나보는 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든든하다 못해 푸짐한 봄이 한가득. 입속으로 봄이 몰려옵니다. 건강을 수확해 봄, 맛있게 즐겨 봄. 경북 예천 신선채소와 함께 아삭한 봄맞이 나서볼까요? 이른 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찾은 곳은 경북 예천의 한 채소 농가. 바깥 풍경은 아직 삭막하지만 하우스 안엔 초록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쌈채소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정한 온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365일 연중 수확이 가능하다는 쌈채소들. 가장 핫한 계절은 역시 봄이겠죠? 네, 저희들 쌈채소 농장은 연중 4계절 쌈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쌈이 가장 맛있을 때는 겨울이 갓 지난 지금 봄, 냉이가 나오고 달래가 나올 때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쌈이 먹고 싶어집니다. 그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한창 인기가 좋을 때라 연일 수확의 손길이 분주한 채소 농장. 아니 그런데 수확 중에 포착된 수상한 광경은 뭐죠? 하나씩 톡톡 따서 입으로 직행? 저희 농장은 약도 안 치고 해서 깨끗해서 그냥 작업할 때 출출하거나 목이 마를 때는 한 입씩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고 보니 무농약이라 그런가 보통의 채소와 달리 크기도 모양도 들쭉날쭉. 예, 저희 농장은 자연농법으로 쌈채소를 키우는 게 제 철학이고요. 농약을 친 쌈채소하고 그냥 자연농법으로 키운 쌈채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들은 그냥 생긴 그대로 그냥 우리가 재배를 해서 고객들한테 주는 거고 좀 이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도 쳐야 되고 억제제도 쳐야 되고 착색제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명한 어떤 차별이 있고요. 사실은 자연농법은 게으른 농법입니다. 태평농법이라고 합니다. 예. 도시 생활에 적고 낙향에 귀농을 선택한 윤훈식 씨. 수많은 실험과 연구 재배 끝에 지금의 자연농법을 찾게 됐습니다. 이렇게 키운 채소들이 모두 12가지. 예, 상추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알로에 상추가 있고 궁채가 있고 생채가 있고 적상추가 있습니다. 알로에 상추는 식감이 부드러우면서 끝맛이 단맛이 나는 게 특징이고 생채는 아삭아삭한 어떤 양상추의 어떤 맛을 내는 게 생채이고요. 그리고 적상추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즐겨 먹는 씁쓸한 맛을 많이 내는 게 적상추고 궁채는 중국 황제들이 즐겨 먹었다는 귀한 채소입니다. 식감도 뛰어나고 단맛 자체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여기에 쌈배추와 겨자채, 치커리와 근대까지 모두 2종류씩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한 개성 만점 채소들입니다. 더욱이 이곳 농장은 코로나19 영향에도 인기 주가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그 비결이 뭔고 하니 예, 저희 쌈채소 농장은 직거래 판매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오늘 따서 내일 당장 드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고 그 신선함이 그대로 전달을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루에 30박스 정도만 판매를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쌈채소를 신선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굴재 대기업에 입사해 농산물 유통업에선 잔뼈가 굵은 윤훈식 씨. 지금까지의 유통 구조를 깨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직거래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는군요. 또 하나의 절칙이 있다면 당일 수확, 당일 소비. 그날 거둬들인 쌈채소는 지역 내 한 식당으로 향합니다. 친구랑 만났는데 어디 맛있는 집이 있을까 하고 검색을 했는데 이 집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왔는데 사람도 너무 많고 맛있나 보다 하고 왔는데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이제 특선을 시켜서 먹었는데 쭈꾸미도 그렇고
두루치기도 그렇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쌈도 종류가 너무 많고 못 보던 쌈도 너무 그게 신선하고 정말 맛있게 먹어서 저희는 이 집에 단골이 밑에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 두루치기 2개요. 사장님, 우리 쌈밥 특선 주세요. 2인분 주세요. 네. 역시 쌈채소는 야무지게 싸야 제맛이겠죠? 7가지 밑반찬에 우렁이 강된장, 메인 주인공 쌈채소까지. 맛있게 드시죠. 채소 한두 장 겹쳐 올리고 흑미밥 위에 우렁이 강된장 살포시 한 쌈 크게 맛보면 엄지가 절로 척척. 돼지고기 두루치기나 주꾸미 볶음 더해 또 한 쌈 즐기면 긴 말 필요 없는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맛본 사람들의 반응은요? 고기랑 이제 이런 오징어도 맛있고 쌈이 너무 다양해서 한 공기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 집 야채는 연하고 달아서 맛있고요. 특히 제육볶음이나 주꾸미 볶음이 정말로 이게 쌈하고 조화가 잘 맞고요. 여러 가지 야채를 한꺼번에 많이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어머니에게 전수받은 손맛하며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쌈채소까지 집밥 감성 제대로입니다. 무엇보다 직접 농사지어서 더 좋은 점은요. 저희 쌈밥집은 매일 아침 농장에서 수확한 쌈채소로 손님들이 마음껏 드실 수 있게끔 양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채소만큼은 무한 제공. 이런 게 또 시골 인심 아니겠습니까? 푸짐한 쌈채소와 함께 봄마중 어떠신가요? 건강함으로 채운 봄의 전령사 쌈채소가 밥상 위에 올랐습니다. 파릇파릇하고 초록초록한 봄 기운 가득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도 자연 농법으로 키운 채소에 시골 어머니표 밥상으로 건강한 봄을 선물 받으면 어떨까요? 입이 즐거운 이 봄을 마음껏 누리세요. 저렇게 파릇파릇 올라와 있는 저런 쌈채소를 싸서 먹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그냥 증가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건강해질 것 같고. 진짜 실제로 이 겨울을 난 월동 채소들이 영양가가 진짜 풍부하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 마트에 가보니까 봄 채소들 뭐 시금치도 그렇고 냉이도 그렇고 달래도 그렇고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입해 오셔가지고 봄맞이 식탁 차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 제약이 많아지죠. 그중에서도 이제 정말 영화관 가서 마음 편하게 내가 좋아하는 영화 한 편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나만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다락방 영화관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함께 가보시죠. 지붕 낮은 구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홍제동 마을. 밖에는 성긴 눈발이 날리던 날 노규환 리포터가 홍제동 골목을 걸어 오늘의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아담한 주택 앞에 멈춰서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다락방 영화관입니다. 그냥 가정집인데.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강아지가 귀엽네요. 영화를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봤는데 네. 그냥 작은 카페 분위기인데요, 여기? 예. 저희는 여기가 구옥주택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면은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창가 쪽에 테이블도 올려놓고 가운데도 원형 테이블을 놓고 안쪽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앉을 수 있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보기 전에 일종의 그 대기실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럼 뭐 이렇게 차도 팔고 커피도 있고 뭐 그렇습니까? 영화를 보시면 차를 한 잔 내어드려요. 입장에 포함되어 있는 거군요. 네, 그런 것이죠. 이제 여기 오시면 먼저 이쪽 자리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마시는 차 한 잔 내어드릴게요. 향긋한 커피 향이 편안하고 아늑한 가정집 극장 안에 번집니다. 23년 된 아날로그한 주택은 그 자체로도 멋스러운데요. 신원덕 씨가 다락방 영화관을 찾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개조를 했습니다. 큰 창을 내고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 같은 공간으로 만든 거죠. 한 모금 커피로 몸을 녹이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둘러보는데요. 오래된 카세트에 먼저 눈이 갑니다. 사장님이 좀 사셨나 보네요. 예전에는 이제 이 카세트 테이프. 야, 접속. 장윤영 감독의 1997년 영화. 한석규 전도연. 러버스 콘체르토. 라나나나나나. 알지, 황 PD? 예, 알죠. 노기환 씨 덕분에 아재 감성 돋네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가슴에 와닿는 책들 사이엔 강릉에 정착한 사연을 담은 극장 사장님의 책도 눈에 띕니다. 일단 서울에 있었을 때 그 도시 생활이 저한테 맞지 않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집 문제였는데 월세, 전세, 뭐 반전세 이렇게 막 떠돌아 다니다가 버틸 수는 있었는데 왠지 심적으로는 계속 가난해진다는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히 정착을 하고 싶어가지고 바다가 있는 도시 강릉으로 내려왔습니다. 2016년 바닷가에 터를 잡고 원 없이 바다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주택으로 이사한 지는 2년째인데요. 한동안 비워뒀던 다락방은 고민 끝에 영화관으로 꾸몄습니다. 위를 영화관을 한번 해봐야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죠? 그 위층에 다락방이라는 공간을 예전 추억 감성 돋게끔 뭐 이런 메리트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책방을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건 왠지 맞지 않았고, 근데 영화가 왠지 그런 아기자기한 감성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옛날에 뭐 친구들이랑 둘러앉아서 뭐 만화책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아 그런 감성을 살려서 강릉 우리 시민분들이나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좀 작은 기회를 이렇게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1월 상영작은 4편, 모두 강릉을 배경으로 한 독립영화입니다. 티켓부터 사볼까요? 관객이 오실 때마다 이렇게 일일이 다 그냥 적어주시는 건가요? 네네네. 노기환입니다. 영화 보시고 여기 짧게 느낌 좀 적으시고 간직하시면 되세요. 야, 영화 티켓은 뭐 많이 받아봤지만 이런 티켓은 참 처음이네요. 그럼 우리 와플이도 좋아한다는 2층 다락방으로 가볼까요? 위로 올라가는군요. 집 밖에 있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세모 지붕 아래 평범한 다락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락방 영화관. 들어오세요. 머리가 닿을 듯 아담한 미니 영화관이네요. 좌석이 있는 건 아니죠? 아무데나 앉으면 되는 네네네. 거죠? 편하신 데 앉으시면 되세요. 개인적으로는 소파보다는 이 의자를 추천해드립니다. 왜요? 누울 수가 있어요. 네, 조절해서. 저는 영화를 누워서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소파에 앉으시면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그러니까 꽉 차면은 5명이 10,000원인 거잖아요. 네네, 5명의 최대. 상영관 하나를 통째로 빌린 듯한 묘한 재미가 느껴지는데요. 오늘 기환 씨가 볼 영화는 초행길입니다. 초행길은 남궁연희 감독이 강릉을 배경으로 만든 단편 영화입니다. 저는 수영학원에 갔다가 그게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어요. 소리라는 8살 친구가 이제 처음으로 다른 학교 친구랑 사귀게 되고 또 그 친구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마음에 짐을 가지고 그 돈을 돌려주러 여정을 떠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저희의 그런 작은 영화를 상시 무슨 요일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 운영을 해주시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되게 좋고 그런 점에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방팔방 지원되는 입체적 사운드 시스템은 없지만 영화에 폭 빠져들기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혼자 온 탓일까요? 영화관이 지나치게 아담해서 편안해지는 걸까요? 호언장담은 어디 가고 결국 눕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순수했던 어린 시절, 그 동심, 이걸 되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반추하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아, 좋은 작품이에요. 감상 후에는 이렇게 티켓의 소감도 남길 수 있답니다. Goodbye, should be saying that to you by
잃어버린 순수함을 되찾고자 신원덕 씨를 따라 나서봤습니다. 강릉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고 명주동 골목을 둘러보기로 하는데요. 충분히 설명을 듣고 킥보드에 몸을 실어봤지만 신이 내린 몸치. 기환 씨는 뛰기로 합니다. 더 빨리 뛰세요. 신원덕 씨는 영화관 운영 외에도 강릉 곳곳을 사진으로 담고 글을 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문자 수가 130만 명에 달하는 인기 블로거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요, 흘려보냈었던 감정들이나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저희 다락방 영화관을 통해 조금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놓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낭만 가득할 이 다락방 영화관으로 놀러오세요. 진짜 저 다락방 로망 네. 어렸을 때 다 있지 않았나요? 저런 아주 아늑한 곳. 다락방에서 만화책도 읽고 창밖에 막 내리는 눈도 구경하고 그렇죠. 영화도 보고 네. 오, 너무 좋네요. 저런 곳을 저렇게 꾸미는 것 자체도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또 강릉에 가면 한번 들러볼 만도 한데 우리 주위에도 저렇게 옛날 구옥들 있거든요. 구옥들. 그런 것들을 저런 식으로 좀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드네요. 진짜 이렇게 다락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힐링의 하나의 방법일 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어서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지금 많이 추울 텐데. 저녁 때서 더 추웠을 텐데. 이때는 네. 장작불 피워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따뜻해요. 진짜로 네. 괜찮아요. 네, 과연 불멍 잘하고 있을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선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장성에서 다시 인사드리는 박지선입니다. 내 머릿속의 잡념과 내 마음속의 우울한 마음을 모두 떨쳐낼 수 있는 방법, 바로 불멍. 자, 불 보며 멍 때리기. 아까 전에는 불을 피우기 직전에 거센 바람으로 인해 제가 못 보여드렸죠. 자, 지금은 제가 아주 안전한 장소에 짜라란 불멍을 제대로 완성시켰습니다. 자, 이 가림막으로 제대로 바람을 차단하고 아주 따뜻하게 불멍을 즐길 수 있는데요. 자, 또 특별한 분들을 함께하게 좀 됐습니다. 제가 혼자서 외롭게 이렇게 불멍을 좀 쬐고 있다 보니까 한 커플분이 슬쩍 다가오셔서 불을 좀 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이야기 좀 나눠보자. 자, 같이 조금 합석을 좀 했습니다. 예. 잠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 광주에서 온 전국인입니다. 광주에서 오셨구나. 저와 같이 가까운 곳으로 좀 이렇게 오셨는데, 자,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이제 곧 결혼할 사이예요. 어머, 웬일이야 정말. 야, 결혼하실 분들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이곳 좀 찾아오셨어요? 저 SNS에서 보고 불멍할 수 있는 카페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찾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색적인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카페, 굉장히 근교에 예쁘고 운치 좋고 이런 카페들은 많지만 사실 이렇게 또 불멍이라는 특별한 아이템이 있는 곳은 또 드물잖아요. 예. 오셔가지고 지금 저와 함께 맛있는 또 커피 드시면서 따뜻한 이 불과 함께 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묘하긴 한데 네. 잡념이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잡념이 있으셨는데요? 많죠. 사업적인 거든 네. 인간관계든 네. 결혼은 없고요. 조금 있습니다. 없다고 하셔야지. 이런 회방꾼에서도 조금 이렇게 굳건하게 본인의 좀 의지력을 보이셔야지.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는 없는 걸로. 우리 여성분도 굉장히 좀 웃는 얼굴로 불을 열심히 쬐고 계세요. 좀 이야기 좀 물어볼게요. 좀 앞에 따뜻한 불과 함께 이렇게 이제 곧 남편이 될 분과 이렇게 또 이제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데 좀 어떠세요? 사실 제가 캠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캠핑장이나 가야 이렇게 불멍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SNS에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차려진 불멍으로 편하게 힐링할 수 있다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힐링할 수 있어서 아마 내일부터 더 열심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캠핑도 평소에 즐기시고 또 이 불멍의 매력도 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자, 많은 분들을 위해 이 불멍의 매력, 본인이 생각하는 불멍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멍의 매력은 멍 때리기죠. 멍을 때림으로써 제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저에게 주는 선물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 불 앞에 사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뭐 조금 잡념도 사라지고 복잡했던 마음도 이렇게 좀 가라앉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불 앞에 차분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서로의 진실이 또 잘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자, 곧 결혼할 나의 아리따운 예비 신부 나만의 여왕님에게 자, 불 앞에 선사하노라. 자, 한마디 해주세요. 멋지게 좀 분위기 딱 좋잖아요. 사랑의 메시지. 겨울도 곧 끝나가고 눈 보면서 앞으로 또 봄날이 올 건데 너의 인생에 계속 봄날만 있게 해줄게. 어머, 너무 좋아하신다. 어떠세요? 지금 손가락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 하지만 저 웃음에는 너무나도 지금 행복함이 묻어나고 있다는 거. 네,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불멍이라는 게 굉장히 뭐 많은 거에서 이렇게 매력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따뜻한 이 한파 속에 이 불을 쬐는 게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화면에서나마 보이는 이 불멍과 함께 좀 잡념도 덜어내시고 복잡한 마음도 조금 저 멀리 내던져 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러면 저는 우리 이 예비 부부와 함께 조금 더 불멍을 즐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멍에서 우리 불같은 사랑의 부부와 박지선이었습니다. 따뜻하다. 박지선 씨는 저기 커플에서 빨리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눈치가 없네요. 좀. 눈치가 별로 없어. 아유, 하여튼 그래도 저 불멍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정말로 좀 잡념도 좀 사라질 것 같고 네. 또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 불을 보고 있으면? 저는 지금 보자마자 삼겹살이 그렇죠. 뭔가 저 위에다 뭘 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지글지글해요. 네. 너무 맛있는데 그러면. 네. 그러면 여러분의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볼까요? 자, 4804번 시댁에 못 내려가서 집에서 영상 세배드렸습니다. 센스쟁이 어머니께서 복돈 대신 기프티콘 쏴주셨어요. 센스 있으시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영상으로 그냥 인사드렸어요. 그냥 멀리 못 가니까. 저도 명절에 좀 선배님께 드릴 걸 그랬어요. 안 하길 잘했어요. 네. 생각이 안 났다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 문자요. 연휴 내내 풍암저수지 돌았답니다. 봄날 같은 날씨에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네요. 오매전라도 애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760번 보내주셨습니다. 연휴 내내 날씨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봄날 같았습니다. 네. 자, 다음 문자 7715번 장성 불멍 카페 정말 가보고 싶네요. 오늘 정말 격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번 설 연휴에 한 건 없지만 그래도 명절 후유증이 오네요. 일단 오래 쉬고 오래 쉰 다음에 월요일이면 너무 힘듭니다. 맞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 그럼요. 격렬하게 안 하고. 네, 그럼 오늘 문자 당첨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께 저희가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성 쪽 화면 보시면서 보셨죠? 좀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네. 기온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한파주의보가 있고 내일 아침엔 더 춥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눈 소식도 있다고 하니까 더불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